어머나, 이 귀한 상견례에 등산복을 입고 오시다니. 정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최고급 한정식 집 별실. 딸 서연의 상견례 자리에서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고 나타난 김태수. 사돈들 최명희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니. 우리 박영 이엔드 씨는 중견 건설사인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곤란하지 않니? 딸은 모욕에 눈물을 흘렸고 사위될 박준영은 어머니 눈치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김태수는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차만 마셨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낡은 점퍼 안에 숨겨진 그의 진짜 정체를. 다음 날 김태수는 서재 금고에서 먼지 쌓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계 거물들의 비상 연락망이 빼곡했죠. 내 은두는 끝이오. 점퍼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오. 과연 딸을 무시한 사돈 집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별실, 상견례 자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서연은 애써 얼굴에 미소를 띄웠지만 마주 앉은 박준영의 어머니 최명희와 아버지 박 회장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서연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버지 김태수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김태수는 상견례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카키색 점퍼 차림이었고 손목에는 오래되어 손때가 묻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이분들이 준영 씨 부모님이세요. 박 회장이 눈짓으로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최명희는 고개를 까닥할 뿐 몸을 뒤로 젖히고 김태수의 낡은 점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태수는 상대방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김태수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옆에 앉은 아들 박준영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최명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김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최명희가 잔뜩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서연이가 참 효심이 지극하신가 봐요. 이 귀한 상견례에 아버님께 무슨 등산복을 입고 오시라 했니?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긴 하다만 세상에. 김서연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에 손이 떨려 찻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서연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소탈하게 지내시는 편이세요. 최명희는 그 말에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렸습니다. 최명희가 손뼉을 탁 치며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탈한 건 좋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우리 박영 이엔드 씨와 정식으로 집안을 맺는 자리 아니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지. 어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정말. 박준영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고 김태수는 그저 묵묵히 차를 마시는 신용만 했습니다. 최명희가 웃음을 거두고 김서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서연아, 너희 집안은 무슨 일을 하니? 우리 준영이가 널 많이 아끼는 건 알겠는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 아니니? 김서연은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집은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최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사업이라. 허허. 우리야 뭐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 건설사를 이끌고 있는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 곤란하지 않니?
어휴, 서연이가 아무리 잘나도 집안이 이래서야. 박 회장이 최명희를 말리지 않고 김태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며 식사만 했습니다. 김태수는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묵묵히 차가운 녹차를 들이켜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고 김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고급 식당을 나섰습니다. 김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필사적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서연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무시를 받게 만들었어요. 김태수가 걸음을 멈추고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김태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그 사람들 수준인 거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점퍼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이 결혼을 절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단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씨, 파혼해.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야. 어제 그 모욕을 준영 씨가 옆에서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박준영은 당황했지만 어머니 최명희가 바로 옆에 있었기에 그녀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박준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내가 어제 너무 놀라서 그랬어. 어머니가 좀 심했지만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자. 김서연은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나는 준영 씨에게 실망했어. 준영 씨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알겠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김서연은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바로 최명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연이 잠시 망설였지만 최명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명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전화를 붙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라고 했지. 감히 우리 집안을 걷어차? 당장 내 회사에 연락해서 박영 이엔드씨와 관련된 모든 협력 계약을 끊어버릴 거야. 내 아버지 같은 천박한 수준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당장 내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라고. 김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했습니다. 김서연이 기죽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희 아버지에게 한 모욕, 그리고 제게 가한 이 모든 위협,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김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뒤에서 서연의 단호한 결단력과 강한 자존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를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잠겨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고 오래된 휴대전화와 손때 묻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재계 거물들의 비상 연락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비서의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내 은두는 끝이오. 점퍼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편 그 시각 최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내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발이 선 채 경련했습니다. 최명희가 남편 박 회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서연이 회사에 연락해요. 감히 우리 체면을 짓밟고 파혼을 해. 우리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그 계집애에게 혹독하게 치르게 해야지. 박영 이엔드 씨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당장 끊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박 회장은 아내의 광기에 질렸지만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둘러 김서연이 다니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이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당신 회사 김서연 팀장 말이야. 당장 해고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박영 이엔드 씨와의 모든 협력 관계는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회사 자금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잖소? 김태수의 비서실장. 최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곧바로 뉴욕과 런던의 거대 투자 펀드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비서는 박영 이엔드 씨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은밀하고 치밀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금융시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도록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서연은 회사로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인사팀장이 김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정말 미안하지만 본사 상부의 결정이야. 회장님까지 나서서 압력을 넣은 문제라 우리도 방법이 없어. 오늘부로 김 팀장은 해고야. 당장 짐을 싸주길 바라. 김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쌓아 올린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이유로 저를 자르는지 설명조차 할 수 없으세요. 인사팀장은 박영 이엔드 씨의 압력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준영은 어머니의 무자비한 행동을 뒤늦게 알고 김서연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명희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박준영을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박준영은 무력감과 함께 어머니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김서연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고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낡은 점퍼를 입고 부엌에서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딸에게 아무런 질책이나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따뜻한 국을 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힘들 땐 잘 먹어야 돼. 속상한 건 밥 먹고 얘기하자. 김서연은 아버지의 소박하지만 굳건한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태수는 식사를 마치고 딸에게 자신의 낡은 점퍼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점퍼를 처음 입었을 때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지. 그때의 나에게 이 점퍼는 가장 소중한 보호막이자 세상의 냉대를 이겨내는 갑옷이었어. 나는 이걸 입고 무시당하는 법을 배웠지. 김태수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휘둘릴 필요 없어. 내 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내 능력이 그깟 회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김서연은 아버지의 깊은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서재에서 최 비서로부터 박영 이엔드 씨의 최종 보고서를 건네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영 이앤드씨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 문제와 핵심 비리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눈빛은 더욱 냉철해졌고 복수의 칼날을 완전히 갈아세웠습니다. 최 비서는 김태수의 지시에 따라 익명의 해외 펀드들을 움직여 박영 이앤드씨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금융시장에 풀었습니다. 시장의 금융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매도 물량에 경악했지만 배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 이앤드씨의 주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급속도로 폭락하는 이상 징후를 보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는 주가 폭락 사태를 보고받고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의 속도와 규모가 비정상적임을 느끼자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최명희는 급히 금융계 인사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공매도의 배후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박영 이앤드씨는 주가 폭락과 연이은 악재로 인해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연장이 일시에 거부되었습니다. 회사는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고 순식간에 파산 직전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명희는 김서연의 해고 소식을 전해 듣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최명희가 남편 박 회장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고작 저런 하찮은 집안딸이 감히 우리 준영이에게 흠집을 내려 해. 내가 기어이 그 계집의 커리어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나한테 개겨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박 회장은 아내의 복수심에 혀를 찼지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해고의 충격으로 하루를 보내던 김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KTS 그룹 비서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 그룹의 이름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최 비서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님 맞으십니까? 저희는 KTS 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KTS 홀딩스의 신임 대표이사직을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김서연은 믿기지 않는 엄청난 제안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서연이 놀라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왜 KTS 그룹 대표가 되어야 하죠? 이사직이라뇨? 저는 KTS 그룹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최 비서는 서연의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최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김서연님의 능력과 인품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각 박영 이앤드씨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최명희는 급하게 금융계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공매도를 주도하는 세력의 배후가 너무나 은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은 오만함 대신 깊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최명희가 온몸을 떨며 박 회장에게 다그쳤습니다. 여보, 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작 파혼했다고 누가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겠어? 당신 누구한테 원한 산 거 없어. 김서연은 대표직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버지 김태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김태수는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김태수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그 자리가 너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아버지는 내 결정을 지지할 뿐이야. 내 능력은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있잖니. 김서연은 아버지의 알 수 없는 여유로운 태도와 그 뒤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김서연은 해고의 좌절감 속에서 이 제안이야말로 최명희 일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최 비서가 김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가 조용히 품속에서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내 김서연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만년필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펜촉 부근에는 KTS-T, KIM이라는 창립 당시의 서명이 희미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낡은 점퍼를 입은 김태수의 사진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만년필을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몸에 지니셨습니다. 이 만년필이 저희 KTS 그룹의 시작이자 회장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김서연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서연은 오래된 만년필과 자신의 아버지 김태수를 번갈아 보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알던 소탈한 아버지가 사실은 이 모든 거대한 그룹의 창업주이자 은둔의 지배자 김 회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점퍼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고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견고한 방패였음을 이해했습니다. 김서연은 곧바로 최 비서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KTS 홀딩스 대표직 제안을 수락한다고 알렸습니다. 김서연은 최 비서의 안내를 따라 KTS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의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김서연은 빌딩 꼭대기에 새겨진 KTS라는 로고를 올려다보며 압도적인 규모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서연의 눈동자는 복수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운명에 대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김서연은 빌딩 로비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아버지 김태수의 숨겨진 정체와 힘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서연이 KTS 그룹 본사 빌딩의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전략기획팀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와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그녀를 안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비서가 김서연을 소개했습니다. 대표님, 이분이 바로 저희 KTS 그룹의 최고 전략가이신 강 이사님입니다. 이제부터 김 대표님의 멘토 역할을 맡아주실 겁니다. 강 이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김서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이사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회장님께서 대표님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가 회장님의 뜻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복수의 종지부를 찍으셔야죠. 김서연은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서연이 강 이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이사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 회사의 회장님이신지, 왜 제게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낡은 점퍼는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강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 화려한 장식품들을 가리켰습니다. 강 이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회장님께 낡은 점퍼는 겸손함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회적 통찰 그 자체였습니다.
점퍼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관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강 이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대표님께서 상견례에서 겪으셨던 모욕을 통해 상대방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천박함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이 모욕은 대표님을 진정한 후계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김서연은 그제야 아버지 김태수의 압도적인 능력과 치밀한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굴욕적인 상황이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 했던 일종의 시험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강 이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섰습니다. 강 이사가 단호한 어조로 김서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복수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KTS 그룹의 이익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경영 전략만 생각해야 합니다. 박영 이앤드씨의 주가 폭락 현황 분석과 KTS 그룹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종 전략 보고서 작성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감정은 버리고 머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김서연은 굴욕감 대신 새로운 목표의식에 불타올랐습니다. 김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김서연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박영 이앤드씨를 향한 복수 프로젝트의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재무 자료와 비리 문건을 분석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했고 그룹의 후계자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박영 이앤드씨의 사옥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동결되고 지속적인 주가 폭락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위협에 처하자 아내 최명희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박 회장이 최명희에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오만함 때문이야. 그놈의 낡은 점퍼 하나를 무시해서 우리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최명희는 넋이 나간 얼굴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공매도를 주도하는 배후 세력이 너무 강력하여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오만함 대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최명희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우리 아들 결혼을 잘 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누가 감히 우리 회사를 건드리는 거야. 도대체 누구냐고. 김태수는 KTS 그룹 본사의 비밀 금고실로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정장이 아닌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철제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김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수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박영 이앤드씨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저지른 비리 핵심 문건의 최종본이야. 복수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야. 정의 구현이어야 한다. 부패한 뿌리를 뽑아내야지. 김서연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비리 문건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김서연은 이 복수극이 아버지의 부성애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부패한 기업 구조를 바로잡는 사회정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서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가치와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겠습니다. 모든 인수 준비를 마친 김서연은 KTS 그룹의 새로운 대표 자격으로 박영 이앤드씨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종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최명희 일가와 정면으로 맞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KTS 그룹 본사의 최고층, 화려하게 꾸며진 대형 협상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서연은 KTS 그룹 대표 자격으로 박영 이앤드씨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박 회장과 최명희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최명희는 눈앞에 앉은 사람이 바로 며느리로 삼기를 거부했던 김서연이라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명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떨리는 시선을 김서연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이 무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 이앤드씨의 상황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KTS 그룹은 박영 이앤드씨가 추진하던 모든 사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를 제안합니다. 협상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없습니다. 박 회장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박 회장이 땀을 닦으며 김서연에게 항변했습니다. 이보시오, 김 대표. 우리가 아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당신 회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헐값에 넘길 순 없소. 재고해 주시오. 김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서연은 태블릿을 들어 최명희를 향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김서연이 냉철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님, 헐값이라뇨? 박영 이앤드씨가 무리하게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지른 각종 횡령과 배임 증거, 그리고 불법 자금 조성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횡령 금액만 따져도 회사 가치는 이미 0에 가깝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죠. 당신들은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최명희는 자신의 불법 행위가 담긴 서류를 보자 몸이 떨려왔습니다. 최명희가 고개를 젓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조작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김서연은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이 비웃음을 흘리며 최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최명희 씨, 과거 당신이 제게 했던 협박 전화 녹취록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의 천박한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음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모욕의 대가입니다. 최명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에 무너져 내리며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협상실 문이 열리고 박영 이앤드씨의 긴급 이사회장이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과 최명희가 당황한 채 이사회장으로 향했고 김서연 역시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긴급 이사회장에는 이미 박영 이앤드씨의 모든 주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이사회 중앙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는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최명희와 박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낡은 점퍼를 입고 상견례에 나타났던 김태수였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이사회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김태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김태수요. KTS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박영 이앤드씨의 최대 채권자이며 현재 확보된 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최명희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이 모욕했던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김태수가 박 회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 내 딸의 가치를 고작 낡은 점퍼 하나로 판단한 대가를 치러야지. 오늘부로 박영 이엔드 씨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당신들 일가는 영구적으로 경영권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소. 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서연이 결혼시키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김태수는 박 회장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김태수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 문제가 아니야. 내 딸에게 가한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딸의 커리어를 망가뜨리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그 가치를 잃었어. 김태수는 확보한 박영 이엔드 씨의 부동산 자산을 사회공헌 용도로 전환할 것을 최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명희는 이사회장에서 주저앉아 오열했고 박준영은 자신의 무력함과 어머니의 죄악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에 좌절했습니다. 언론은 은둔의 김 회장이 딸의 복수를 위해 재계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김서연은 하루아침에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김서연은 경영 수업을 이어가면서도 늦은 밤 아버지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고 통쾌한 승리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영 이엔드 씨를 인수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KTS 그룹 대표로서 첫 출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불안감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가 복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박영 이엔드 씨의 신도시 사업 부지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 오염 소송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이는 박영 이엔드 씨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김서연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환경 오염 리스크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오염 정화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경쟁사인 우성그룹이 이 문제를 빌미로 점퍼 프로젝트가 불법적인 기업 사냥이었다고 주장하며 KTS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전과 법적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서연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김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복수의 여파가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박영 이엔드 씨의 썩은 뿌리를 저희가 그대로 떠안게 되었어요. 우성그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김태수는 그룹의 이 새로운 리스크를 처리하고 경쟁사들의 공세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극도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회의실에서 갑자기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태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김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 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남아있다. 최 비서는 회장의 와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는 강 이사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룹의 상황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수는 결국 중요한 대책회의 도중 책상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최 비서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김태수를 인근 대형 병원의 VIP 병실로 극비리에 이송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KTS 그룹 전체는 대혼란에 빠졌고 사내에서는 각종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와병 소식을 듣고 병실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김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제가 왜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지 못했을까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그때 강 이사가 심각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 이사가 존댓말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성그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악화 소식을 빌미로 KTS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악성 루머와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서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을 놓고 결단했습니다. 김서연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김서연이 강 이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 이사님, 최 비서님과 함께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세요.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아버지의 병실은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 이사와 최 비서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안도하며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을 묵묵히 지키면서도 밤새도록 그룹 위기 대응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위기가 단순히 박영 이엔드시 인수에서 비롯된 재정적 리스크를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KTS 그룹의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벽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복수가 결국 불완전한 성공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 이사가 새벽에 커피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강 이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모든 소송과 언론전은 회장님의 복수가 정의 구현이었다는 것을 대중이 믿지 못하게 하려는 우성그룹의 계략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김서연은 강 이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점퍼가 상징하는 가치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을 모두 소집하세요.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박영 이엔드씨와의 모든 복수 과정과 그 배경을 대중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 모든 사태를 제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천명하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겉모습이 아닌 진실함으로 맞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김서연은 모든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다지며 다음 날 아침을 위한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KTS 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왼손에는 아버지 김태수가 상견례 때 입었던 낡은 카키색 점퍼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점퍼는 이제 김서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강 이사와 최 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강 이사가 존댓말로 김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언론사가 대표님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진심이 반드시 통할 겁니다. 김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가시죠. 이제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나서는 자리입니다. 김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장에 들어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섰고 낡은 점퍼를 조심스럽게 마이크 옆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점퍼에 꽂혔습니다. 김서연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이 떨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KTS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그룹이 박영 이앤드씨를 인수한 배경에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익 다툼이 아닌 가장 천박한 형태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복수였습니다. 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김서연은 상견례에서 최명희가 자신의 아버지 김태수에게 했던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 그리고 그 이후 최명희가 자신의 직장까지 찾아와 커리어를 무너뜨리려 했던 악랄한 행태를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김서연은 복수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낡은 점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명예와 부성애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어 강 이사가 최명희가 김서연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최명희의 오만한 목소리와 함께 김서연에게 가했던 악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녹취록이 끝나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복수가 정의 구현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박영 이앤드씨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폐기물 불법 처리와 환경오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성그룹이 문제 삼고 있는 소송의 본질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부패한 속을 보고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리 문건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고 우성그룹이 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용해 KTS 그룹을 공격하는 것 역시 부패한 경쟁의 일환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김서연은 단상에 올려놓았던 낡은 점퍼를 들었습니다. 김서연이 점퍼를 가슴에 품고 기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낡은 점퍼가 상징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진실된 가치입니다. 저희 KTS 그룹은 이 환경 오염 문제를 절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염 정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그룹이 책임지고 박영 이앤드씨 관련 비리 이득 전액을 환경보호 사업에 기부하겠습니다. 저희는 겉모습이 아닌 윤리 경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서연의 진실 고백은 언론과 대중에게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부성애와 그 딸의 주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에 국민들은 감동했습니다. KTS 그룹을 향하던 비판 여론은 순식간에 호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론의 역전으로 궁지에 몰린 경쟁사들은 언론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우성그룹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박영 이앤드씨의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기자회견을 시청하던 김태수는 딸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딸이 이제 자신을 뛰어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병세가 호전된 김태수는 김서연에게 그룹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했습니다. 김태수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연아,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사회적 책임과 윤리는 영원히 남는다. 내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이게 낡은 점퍼의 진정한 가치란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김서연은 곧바로 그룹 이미지 쇄신과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해 박영이엔 듯이 인수 후 확보한 자산과 비리 이득 전액을 환경 정화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최명희와 박준영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으며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징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KTS 그룹은 김서연 대표의 위기 극복 능력과 도덕적인 경영을 인정받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더욱 단단한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낡은 점퍼의 안식처 수정본 1년 후 KTS 그룹의 본사 옥상 정원에는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김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룹의 안정적인 대표이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난 1년간의 노력은 그룹의 실적과 사회적 평판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성장이 아버지 김태수의 마지막 가르침 덕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의자에 앉아 있는 강 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서연이 존댓말로 강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지난 1년간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사님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강 이사는 김서연의 성숙함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이사가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버지의 낡은 점퍼가 상징하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이제 대표님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KTS의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때 김서연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김태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은 김태수가 낯선 시골 어촌 마을의 방파제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수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 점퍼가 가장 편안하구나. 너도 내 자리에서 가장 빛나거라. 사랑한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소박한 행복을 확인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선택이 결국 부와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곧바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이 존댓말로 물었습니다. 최 비서님, 아버지께 연락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아시나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최 비서가 잔잔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는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대표님을 완전히 믿고 은퇴하셨습니다. 김서연은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최명희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이엔드 씨의 비리 혐의가 모두 드러나면서 그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최명희는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과거에 오만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후회와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박준영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함과 좌절 속에서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무시했던 낡은 점퍼가 사실은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연은 퇴근 후 강 이사에게 부탁해 아버지의 은신처를 찾아갔습니다. 김서연은 강 이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차를 몰고 낡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방파제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인기척에도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수가 정답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올 줄 알았다. 여기 공기가 참 맑구나. 내 덕분에 아버지는 이 평화를 얻었단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옆에 앉아 낡은 점퍼를 보았습니다. 김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낡은 점퍼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제가 그 가치를 지키고 그룹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수가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김태수가 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이 점퍼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배웠단다.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단다. 그걸 잊지 마라. 김서연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진정한 리더십과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그룹을 이끌고 낡은 점퍼가 상징하는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평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낡은 점퍼의 안식처에서 가장 소박하고 따뜻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결국 김태수는 딸을 지켜냈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 집안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낡은 점퍼를 입었다고 작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모욕을 견디며 딸을 위로했던 김태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